험담하고 다녀서 점점점입니다. 자, 이게 진짜 이번 추석 좀 조용히 넘어갔나 싶었는데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네, 추석 당일이었습니다.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는데요. 결국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. 이유가 이제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에서 출발한 사건이었는데 추석 당일은 21일에 이 40대 남성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지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있는 주점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지인한테 흉기를 휘두른 후에 옆에 일행들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남성은 범행 직후에 달아났다가 4시간 정도 만에 부산시 진구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. 자, 이 사건 현장이 말이죠. 너무너무 참혹했다라고 합니다. 자, 목격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. 우리 아들 가는 거 이렇습니다. 왜 이러세요? 하지 마세요. 왜 이러세요? 모닥탕탕탕탕 하면서 잡아서 기분이 지금도 쏘는 게 비치는데. 자, 교수님, 이게 보니까 제가 그 기사 검색 같은 걸 해보면 말이죠. 돈 문제, 뭐 또 치정 문제 말고 이 험담 때문에 벌어진 이런 흉기 난동 사건,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. 많아요. 예. 의외로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꼭 붙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. 뒤에서. 앞에 대고 얘기하면은 그건 시비가 되는 건데. 그렇죠. 험담은 이제 뒤에서 하니까 소위 그 내가 잘 모르는데 누가 이제 그걸 또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.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. 이해하고 다니더라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평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, 그래서 뭐 만약에 험담을 하게 되면 가서 따질 수는 있죠. 예. 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느냐. 그렇죠.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흉기까지 일단 들고 갔다.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좀 버전이 달라지고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, 그것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또 옆에서 누가 말리지 않겠습니까? 예. 말리면은 이제 자기 의도대로 가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좌절케 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그 말리는 사람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. 지금도 뭐 저렇게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눈이 돌아서 칼부림을 했다. 자, 이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모두 5명이 나왔습니다. 이 담당 경찰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. 4명은 모르는 사람이고요. 1명은 아는 사람인데 사람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요. 보니까 일단 술은 좀 먹는 거로 지금 확인은 되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자기를 험담한 지인의 뭐 술자리를 찾아갔던 거군요. 그렇죠. 지인을 포함해서 5명이 함께하는 술자리였습니다. 아마 타겟은, 목적은 아마 지인을 한 것 같은데, 엉뚱하게도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, 관계없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. 나머지 사람들은 큰 부상을 좀 입었습니다. 아마 착각을 좀 한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칼부림 휘두르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결과입니다. 자, 그럼 뭐 지금 그 기사 내용을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실제 험담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자, 일단 엉뚱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네.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요? 네, 그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인데 그 원한을 샀다는 그 지인이 아닌 그 옆에 있던 60대 남성이 일단 숨진 거고요. 그다음에 그 험담했다고 지목된 그 50대 여성을 포함해서 4명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이거 우발적 범행 아니겠죠? 이걸 일단 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발적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 본인이 주변에 술을 마시고 가는 길에 나 험담하는 사람이 저기서 술을 먹고 있네? 하고 평소 본인이 차에 휴대하고 다니던 흉기를 가지고 거기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. 그리고 항상 말이 나오는 거,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백 변호사님,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. 네. 백 변호사님 차에 흉기가 될 만한 거 갖고 다니세요? 없죠. 없으시죠? 네, 없죠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인데, 경찰 입장에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일단은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좀 더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고요. 이 지금 남성이, 그러니까 이 술자리에서 이 본인을 험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여성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최소한
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위해를 가야겠다는 취지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. 그 부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 네.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진짜 자기를 험담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. 이렇게 그렇죠. 되면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? 우리가 형법적으로 이것을 객체의 착오라고 하긴 합니다. 제 차고. 내가 원했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금 죽임의 결과를 일으킨 거거든요. 그럼 객체의 착오는 고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인이 의도한 대로 했던 거고요. 또 지금 어떤 험담이나 이런 원한 관계의 살인이기 때문에 뭐 이 착오가 큰 의미 있는 착오라고 보긴 어렵고요. 그대로 아마 양형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교수님 제가 이제 이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도 저는 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진짜 이 목요일 날 연휴 끝나고 첫 사건 반장이 좀 아이템 기근이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아무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싶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보다 보면 워낙 또 가족 친지들 또 많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게 팡 터지고 이런 일들이 좀 많잖아요, 솔직히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석 기간에서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는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하여튼 아는 사람 또는 친척, 형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명절 때 뭐 형제 또는 뭐 친척들끼리 모이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모이지 않아 가지고 서로가 오해했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누가 의무를 다 했네 안 했네 뭐 내가 조금 더 했네 네가 덜 했네 서운했던 점 이런 것들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그때 헤어지면은 다음번 그 설날 때까지 못 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심정적으로 빨리 여기서 뭔가 터트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술이 들어갑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 명절 때라도 잘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. 아직까지는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여성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.